안녕하세요. 채널 반주원입니다. 온 세상을 하얗게 물들이는 눈, 좋아하시나요? 2024년 11월 말 서울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요. 11월 27일 서울에 내린 눈은 근대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117년 만에 11월 적설로는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서울 기상관측소의 기준으로 1 최심 적설량은 무려 16.5cm였는데요. 1 최심 적설은 하루 중 눈이 가장 많이 쌓였을 때 그 눈의 최대 깊이를 의미합니다. 기존 서울 11월 1 최심 적설 기록은 1972년 12.4cm였다고 하니 그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죠. 올해 대한민국은 극한의 호우, 추석 열대야와 같은 기상이변이 많았습니다. 대폭설도 이러한 기상이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서울에 이례적으로 많은 눈이 쏟아진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현재 한반도 북쪽에 자리한 전리저기압 때문이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전리저기압은 대기 상층의 매우 빠른 바람인 제트기류가 매우 구불구불하게 흐를 때 그 일부가 분리되면서 형성된다고 하는데요. 북극의 찬 공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매우 춥고 차가운 대기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또한 늦게까지 지속된 이상 고온의 영향으로 11월 말 서해 바다의 수온이 15도 정도로 평년에 비해 2도 정도 온도가 높은 상황이었죠. 갑자기 북서쪽에서 영하 35도의 찬 공기가 남하하여 둘이 만나게 되니 여름과 가을에 받은 열이 아직 식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가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해기차, 즉 대기와 바닷물 간의 온도 차이가 50도나 벌어졌죠. 상대적으로 덥고 습한 바다의 수증기와 차고 건조한 공기가 만나면서 눈구름이 폭발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갑자기 눈폭탄을 맞은 서울의 곳곳은 아름답게 하얀 빛깔로 반짝반짝 물들기도 했지만 미처 대피를 하지 못한 큰 피해가 생각보다 더 무겁게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눈 때문에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한 지붕이 무너지고 급작스러운 휴교령에 혼선을 빚기도 했죠. 안전을 위해 경복궁, 창덕궁, 종묘 등 유적지의 관람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기상청은 이번과 같은 폭설이 곧 다시 올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죠. 이러한 극단적인 날씨와 기상이변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생태계를 넘어서 기상현상 전반에 걸쳐 확대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함께 연대하며 고민해 보아야겠습니다. 과학적으로 눈은 대기층의 구름으로부터 지상으로 떨어져 내리고 있는 얼음의 결정이다라고 볼 수 있죠. 대단히 T적인 정의인데요. 한방눈이 내리면 따뜻하고 가루눈이 내리면 추워진다라는 속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조상들의 속담 속에도 과학적인 근거가 숨어 있습니다. 한방눈은 온도가 비교적 높은 온대지방이나 상층의 온도가 낮지 않은 곳에서 내려서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죠. 가루눈은 기온이 낮은 지방에서 내립니다. 상층으로부터 지표면 부근까지 기온이 낮은 곳에서 눈의 결정이 서로 부딪혀 달라붙지 않고 그대로 내리기 때문에 습기가 적고 건조한 것입니다. 즉, 쌀가루와 같이 고운 쌀락눈이 내린다는 것은 그만큼 기온이 낮고 추워질 징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쌓인 눈을 밟아 뽀드득 소리가 나면 추워진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쌀락눈이 그대로 얼어서 눈을 밟을 때 큰 소리가 뽀도독 뽀도독 난다는 것이죠. 결국 그만큼 날이 더 춥다는 의미입니다. 속담 하나 속에도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그대로 느껴지죠. 조상들에게 눈은 훌륭한 예술적 소재이기도 했습니다. 눈을 주제로 한 그림과 시가 오늘날까지도 다수 남아 있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로 유명한 화가 정선이 그린 정문입설이라는 작품입니다. 정문입설은 정씨가 문 앞에 서서 눈을 맞는다라는 의미인데요. 중국의 고사성어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중국 송나라 때 양씨와 유작은 당대 최고의 유학자인 정호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였습니다.
스승님이 세상을 떠나자 동생이었던 정희에게 배우고자 찾아갔는데요. 양씨와 유작이 도착했을 때 정희는 마침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문 앞에 조용히 서서 정희가 명상을 마치기만을 기다렸던 것이죠. 거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서서 기다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 마침내 정희가 눈을 떴을 때 문 밖에는 눈이 한 자, 즉 30cm나 쌓여 있었죠. 오랜 시간이 지날 때까지 두 사람은 내가 스승으로 모시고자 하는 분을 뵙고자 말없이 서서 그대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조선 정조 임금은 성균관 유생들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 대궐들에 반나절 동안 서 있도록 했다고 하죠. 이후에 정문입설을 시제로 내고 깨달음을 얻도록 했습니다. 배움과 학문을 위한 열정과 간절한 마음을 담은 고사성어로 정문입설은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눈과 얽힌 조상들의 귀여운 풍속도 전해지는데요. 서양에 만우절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첫눈 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농업이 근본인 나라에서 첫눈은 다음해의 풍년을 알려주는 중요한 소식이었죠. 그래서 첫눈 오는 날은 경사스러운 날이다라고 하여 이날만큼은 임금을 속여도 벌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실록에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고려 풍속에 첫눈을 담아 서로 보내는데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한턱을 내야 했다. 만약 먼저 그것을 알고 심부름한 사람을 잡으면 보낸 사람이 도리어 한턱을 내게 되어 서로 장난을 한다. 태종이 첫눈을 상자에 담아 약이다 라고 말하며 대신이었던 최유를 통해 장난삼아 형인 정종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종은 이것을 미리 알고 사람을 시켜 최유를 쫓아가 잡으라고 했죠. 하지만 미처 잡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정종은 태종에게 술을 한 잔 사야겠다라며 웃었다고 하죠. 엄숙하고 때론 냉정하기도 한 왕실 속에서 형제들의 이와 같은 장난, 사실 듣기만 하는 것으로도 은근 미소가 지어지지 않나요? 수필가였던 김진섭 선생은 눈에 대한 예찬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지친 국민들에게 위안과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눈을 즐겨하는 것은 비단 개와 어린이들뿐만이 아니요. 겨울에 눈이 내리면 온 세상이 일제히 고요한 환호성의 소리를 높이 지르는 듯한 느낌이 난다. 눈은 천국의 아들이요 경쾌한 족속이요 바람의 희생자인 백설이요. 어떠신가요? 차가운 눈을 주제로 한 따뜻한 글로 오늘 눈 이야기를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요건 우리 연구실을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인 거 알고 계신가요? 채널 반주어는 더 포근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